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네, 법원이 반박하고 대단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배고파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찾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네.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예. 전화기에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아, 전화기가 행방이 묘연했다고요? 본인이 행방이 묘연한 게 아니었어요? 네. 예, 택시에 놓고 내리는 바람에. 아, 그러셨군요. 그럼 택시 기사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예. 재밌었을 텐데. 예, 나중에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판사님? 네. 시간도 없는데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고요. 네. 자,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원래 이제 뭐 검찰은 수사 편하게 하자고 구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뭐 방어권이나 인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그렇죠. 예. 그런 언론들이 있어서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그 양 주체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명을 내가 서로 검찰과 판사가 서로를 욕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많은데 제 말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 서로 막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은 언론에서 취재할 때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열이 받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일련의 영장 기각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 판사님이 보시기에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기준을,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사건인데, 네. 일단 뭐 정유라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우병우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이재용 씨 최초의 영장 기각됐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이 네. 항공우주산업 그 관련해가지고 경영지원 영장 본부장. 기각된 거, 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지회, 네, 양지회. 거기도 그냥 예. 거기서 폭발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검찰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 이상해요. 하기는. 왜 이상한지 예. 좀 전문가로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영장 판사도 해보셨잖아요, 게다가. 예,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예. 이 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네네. 이게 글자 그대로 우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거냐, 미래 사실에 관한 거여가지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불신이 쌓일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영장 전담 제도가 지금 실질심사 실시된 게 거의 이제 뭐 20년 넘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든 이걸 객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자. 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다들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들이 관례적으로 쌓여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주는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없어진 기간이 엄청 이거 억지로 그렇죠. 기자들이 차단했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지나서 결과적으로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객관적으로 마련하려면 지금 공장장님 지적하신 대로 네. 행방이 묘연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이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저히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다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고 실형 선고가 됐고 또. 네.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겁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정도로 기준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어디 갔는지 모를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양지혜. 증거인멸 예. 예, 양지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양지혜가 양지혜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예. 이제 증거인멸하는 것도 보통은 이제 이 증거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100개의 증거가 있다. 네. 근데 그 100개를 전부 검찰이 찾아냈다.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증거가 100개가 있는지 100개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증거도 포함이 되지만 네. 또 이제 뭐 유죄는 유죄인데 형편없이 형을 낮게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적정한 형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양지혜 같은 경우에 뭐 몇 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기본적인 증거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그 옛날에 그 보수 언론이 많이 얘기하던 아주 튀는 용어예요. 이게 생판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증거가 뭔지를 좀 뭐 어떻든 그 통용되는 용어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증거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양형에 관련된 증거 부분은 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이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왜 기본 증거를 확보했다고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 구속을 막아버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그리고, 없다고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하는 정도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예,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을 할 때 예.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으면 예. 자기가 먼저 조사를 받고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그렇죠. 검찰은 싫어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또 법원에서 마련한 기준인데, 예. 그래서 공범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신영장이라든가 뭐 계좌추적 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맞춰버리면 완전히 증거가 인멸을 될 수 있거든요. 즉시 그래서 통신영장 기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로 전화하거나 예. 문자하거나 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범행 일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1월 1일인데 뭐 2001년부터 보겠다 통신 자료를 하면은 아니 뭐 15년 넘은 걸 왜 보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접한 부분만 영장을 발부하고 좀 먼 기간 부분은 기각을 해서 일부만 발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통째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검찰에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걸 방해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수가 되는 거죠. 아, 예리한 표현입니다. 법원이 이거 증거인멸을 돕는 거다. 거꾸로.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 굉장히 우리 그런 표현인데 안 쓰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네. 아니, 이게 좀, 영장 검사를 판사를 해보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전문가로서 그렇죠. 이상한 예. 점을, 전문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이상한 기각이라고 이제 검찰도 주장하고 일반인도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 정치적, 그러니까 다른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유를 지금 정치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검찰은. 그렇죠. 네네. 법과 원칙에 뭐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었거든요. 1분밖에 예. 시간이 안 남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한데. 조심스럽게 어떻게 1분 안에 합니까?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방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죠? 정치적이라고는 안 했는데 이상하죠. 예.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 그 작년에 중앙지법 영장 전담이 24기, 25기였었거든요. 부장 둘이 이제 네. 판사 한 사람, 부장 둘 이렇게 있는데 24기, 25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이제 한 해 지났으니까 25기, 26기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대충 그 의미는 맞잖아요. 근데 네. 26기 두 분이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뭐 특출나게 영장 사건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야. 판사님, 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아침에 5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네. 이상경 판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그러니까 어제 까먹고 지나갈 뻔했네, 또. 어제, 영장 판사 3인과 그리고, 검찰에, 예, 한바탕, 설전이 있었죠. 3인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이제 법원에서 대신 성명을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실상 마지막 인사라고 불리는 이제 서울의 영장판사, 전담판사 3분, 3인이 윤석열 혹은 특검 체제 하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영장이나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그래서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저희 해설 담당 판사 이정열 판사하고 어제 사부에서 얘기 나누다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졌는데 어제까지 나눈 이야기의 요약부터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의 영장 판사의 기수가 같다. 이상하다. 여기까지 하고 끊어졌거든요.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해당되는 뭐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위험 이런 건데 그 기각된 최근의 사안들은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각된 걸로 보인다라고 하셨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기각 사유가 통상적이고 다른 법원이나 그동안에 지내왔던 어떤 관행 관례하고는 상당히 벗어난 이유를 들고 있다는 거까지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미 기본 수사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필요 없다는 식의 그 기각 사유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기본 정보가 수사됐기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등장하지 않는 문구라면서요, 보통은. 예, 기본적 증거라고 기본적 증거. 있는데, 네. 예, 그 기본적 증거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떤 법학적이나 법조계에서 정립된 용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됐길래 그렇게 했다는 건지 그런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 특이한 튀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본적 증거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법은 모르는데 그러면 기본 증거로만 취합하면은 수사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기본 증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원, 판사의 관념일 수 있고 사실 이제 이 증명을 해야 되는, 유죄 증명을 해야 되는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기본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야말로 그 개념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리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죠. 어떤 데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요. 구멍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증거는 명확하게 다 수집을 해놓고 봐야 되는 게 검사의 입장이거든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기본이냐 하는 정의도 안 돼 있지만 네. 거꾸로 기본적인 범죄의 증거가 나왔어? 그러면 확실하구만. 더 수사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예, 상식적인. 그렇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관련 증거인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유죄 관련 증거뿐만 아니라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범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나쁜 그 행위를 했다든가 하면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또 그 양형에 고려해야 된다는 요소라고 형법에 규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개념을 인정해도 기본적인 증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검사가 수집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형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인멸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유혹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저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상식선에서의 생각도 하고 네. 기본적인 증거가 거꾸로 해석하면 기본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그러면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 구속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건데 납득이 안 갑니다. 한마디로 여하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오히려 예. 오히려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으면 이제 구속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기본 되고. 증거조차 없애버렸으면 이제 그럼 구속사유가 아예 사라지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런 얘기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영장 전담판사 3인 중에 2사람이 동기다. 그 의미를 얘기하시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시 연결한 건데요. 그게 왜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내부적으로도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하려는 의미에서 연령별로도 그렇고 이제 예. 기수별로도 그렇고 약간 다양성을 주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작년만 해도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부장판사 2사람의 구성이 24기 연속 24기하고 25기 이렇게 예.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가면 올해는 25기, 26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통상적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6기 2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뭐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은 뭐 특별히 그 사람들이 영장 그 처리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니까 그래서 발탁을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법원 인사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이게 예측 가능하게 다음번에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행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 하나만 찍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속되는 그 기각된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렇죠. 예, 관련 영장이나 방산비리 관련 영장이나 소위 이제 윤석열 체제하에서 지금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장들이 자꾸자꾸 기각되다 보니까 검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핵심적으로 근저에 깔려 있는 어떤 인식은 이게 이제 혹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네. 혹은 뭐 그런 의혹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많이 다니고 있는, 돌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 네. 근데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게 드러내놓고 얘기하기에는 어느 정도 증거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 증거는 없고. 그런 증거가 있으면 벌써 수사에 들어갔겠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증을 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좀 추정하는 추측을 해보는 건데, 네.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인적 구성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계속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런 정도면은 뭐 기각할 만하다 이런 정도면 발발 만하다 이렇게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뭐 전혀 뭐 생뚱맞은 용어를 쓰지 않나 뭐 다른 사건에서 발부된 거 이 사건에서 기각을 하지 않나 뭐 하니까 형평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면 뭐 고영태는 이 요건에 그렇죠. 되지도 않는데 구속이 된다든가 그죠? 예. 사실 근데 고영태 씨는 예.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사라진 적이 있으니까. 예. 예, 아니 근데 제 말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같은 기준으로 하면 거기도 기각이 됐어야죠. 같은 기준이라면.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제 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예. 역시 예리하신 우리 공장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참 이게 아까 지적도 해주셨지만 양승태 씨가 지금 이제 마지막 인사잖아요. 임기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 그 당시 인사 할 때가 올 2월이었었거든요. 2월 말. 그러니까 인사 초안은 뭐 대충 이제 1월부터 짜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일단 검찰 측에서는 인적 구성이 안 바뀌고 있던 상태였고 네. 그리고 그다음 양승태 씨 입장에서 마지막 인사고 그리고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공장장님도 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뭐 청와대에서는 탄핵 기각될 거다 이런 그렇죠. 예. 예. 마지막 순간까지 탄핵 기각을 믿고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지금 돌아가서 보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진짜 그야말로 그 한 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법적으로 보면 사실 그 영장전담 판사를 각급 법원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뭐 어떤 업무를 맡길 건가라고 하는 거는 그 각각 법원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어떤 권한은 아닌데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서울중앙지법은 약간 특성이 있는 게 이 대응하는 검찰청이 옛날에 대검중수부나 뭐 서울중앙지검이어가지고 대형 비리 사건이나 정치인 사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은 임명 못하고 검찰 측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다는 게 법조계 통설이거든요. 검찰 측 의견이 반영된다는 게 결국은 정권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하고 놓고 보면 이게 좀 검찰 측에서도 그렇고 정권 측에서도 그렇고 양승태 씨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고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추정과 정황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 예. 예, 그런 점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동기인 점 그리고 그다음에 납득할 수 없는 기각 사유, 발부 사유로 이제 영장이 처리되고 있는 점 이거 다 해보면 그럼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것 같다. 이상하게 이상하고만. 네. 예. 그냥 통상적이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영장 전담 판사를 실제 본인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판사님도?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전문가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많이 눈에 띈다. 네.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상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그동안 20년 넘게 영장전담제도가 실시되면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이 객관적 기준 마련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순간에 무너지니까 참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죠,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뉴스공장 전담, 해설 판사였고요. 자, 아직도 앉아 있었어요? 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은 이에 반박하고 대단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배고파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찾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네.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전화기에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전화기가 행방이 묘연했다고요? 본인이 행방이 묘연한 게 아니었어요? 네. 예, 택시에 놓고 내리는 바람에. 그러셨군요. 그럼 택시 기사라도 받았어야 하는데. 예. 재밌었을 텐데. 예, 나중에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판사님? 네. 시간도 없는데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하고요. 네. 자,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원래 이제 뭐 검찰은 수사 편하게 하자고 구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뭐 방어권이나 인권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론들이. 그렇죠. 예. 그런 원론들이 있어서 어차피 입장이 갈리는 그 양 주체라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거거든요. 저는 좀 있었어요. 제가 영장 전담할 때도. 이게 제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명을 내가 정말 그 옛날에 그 보수 언론이 많이 얘기하던 아주 튀는 용어예요, 이게. 생판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이 기본적인 증거가 뭔지를 좀 어떻든 통용되는 용어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직접 증거로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양형에 관련된 증거 부분은 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이러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왜 기본 증거를 확보했다고 나머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구속을 막아버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없다고 하시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하는 정도로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을 할 때 예. 이제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으면 예. 자기가 먼저 조사를 받고 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예, 굉장히 그렇죠. 검찰은 싫어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예,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게 또 법원에서 마련한 기준인데, 예. 그래서 공범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통신영장이라든가 뭐 계좌추적 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기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맞춰버리면 완전히 증거가 인멸을 될 수 있거든요. 즉시 그래서 통신영장 기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서로 전화하거나 예. 문자하거나 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서로 검찰과 판사가 서로를 욕하는 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말이 많은데 제 말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죠. 예. 서로 막 성명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보통은 언론에서 취재할 때 그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도 그렇게 본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열이 받았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1년의 영장 기각 사건들을 보면서 혹시 판사님이 보시기에 영장의 발부와 기각의 기준을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났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고 있는 사건인데, 네. 일단 뭐 정유라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우병우 예. 영장 기각됐을 때, 그다음에 이재용 씨 최초의 영장 기각됐을 때,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카이 네. 항공우주산업 그 관련해가지고 경영지원본부장. 영장 기각된 거, 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지회, 네. 양지회. 아주 거기도 그냥 예. 거기서 폭발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검찰이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폭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 이상해요. 이상하기는. 왜 이상한지 좀 전문가로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영장 판사도 해보셨잖아요. 게다가. 예,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예. 이 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다른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다 왔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예상이 되고 실형 선고가 됐고 또 네.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실형 선고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걸 겁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정도로 기준을 마련을 해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어디 갔는지 모를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양지회. 증거인멸 예. 예, 양지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양지회가 양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인데 예. 이제 증거인멸하는 것도 보통은 이제 이 증거라는 게 사실 뭐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100개의 증거가 있다. 네. 근데 그 100개를 전부 검찰이 찾아냈다. 그러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증거가 100개가 있는지 100개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수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게 증거라고 하는 게 유죄 증거도 포함이 되지만 네. 또 이제 뭐 유죄는 유죄인데 형편없이 형을 낮게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적정한 형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양지호 같은 경우에 뭐 몇 번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이 기본적인 증거란 게 뭔가. 그러니까요. 예. 이게 거든요. 네네. 이게 글자 그대로 우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은 증거를 인멸할 거냐 미래 사실에 관한 거여가지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 뭐 궁예 관심법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법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 불신이 쌓일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영장 전담 제도가 지금 실질심사 실시된 게 거의 이제 뭐 20년 넘었는데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든 이걸 객관적으로 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보자. 네,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다들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들이 관례적으로 쌓여왔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주는 안 했잖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없어진 기간이 엄청 이거 억지로 그렇죠. 기자들이 차단했지 않습니까? 도망가던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나중에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객관적으로 마련하려면 지금 공장장님 지적하신 대로 네. 뭐 행방이 묘연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이 경영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했어요. 뭐 특별한 사유를 대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가 바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